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윤석열을 면회온 사람들한테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그래도 지키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해운의 반격으로 국힘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윤두창과 국힘이 2차 특검을 두려워하는 이유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이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퇴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들한테 설명부터 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야당이 부실하다고 주장하는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냈고 확보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가 열려 국민 앞에 소상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힘이 당황하는 게 너무 잼납니다. 뒤에서 저들이 이러는 진짜 이유 보고 드리며 풍문으로 도는 정치권 썰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이제 종합특검 이제 2기 출범하게 되는 건데 첫 번째하고 차이가 뭡니까? 아무래도 세 가지 특검이었던 사건 중에 네. 미진했던 부분이나 진행되지 않았던 사건들을 네. 한꺼번에 모아서 수사한다. 이게 핵심적인 차이겠죠. 과거에 이제 특검들끼리 보면은 수사하는 영역이라든지 사건이 서로 연결되는 것 같았지만 종합적으로 뭔가 판단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내란의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번 종합특검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규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170이더라고요, 170이. 네. 1년 정도 했었어야 되는 거. 그리고 판사, 그러니까 저 파견 검사의 수는 아주 줄여버렸습니다. 판사는 검사들, 파견 검사들이 또 검사들 농단을 때문에 수사가 안 할까봐. 됐거든요. 예, 그리고 파견 공무원, 파견 수사관은 확 2배로 두 배로 늘렸습니다. 늘리고, 아.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 파견 인력은 한 250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검사의 수를 줄이고 수사관 혹은 뭐 공무원, 전문 공무원들 숫자를 늘린 거죠. 전문 공무원들 많이 거기 수사관으로 배치한 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사한 것 중에 노사원 수첩이라든가 또 외환죄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점 빨리 좀 수사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이제 양평 그 고속도로 휜 거랑,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가 근데 그 국가 산단 지정할 때도 관여했다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천 헌금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네, 공천헌금. 공짜로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절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유사 선고사무소 설치 예화랑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유사 선고사무소가 3곳이나 있었다는 건데 그것도 수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우크라이나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진도가 전혀 못 나가고 네. 할 게 많아요. 그 김건희 특검에서 그 알선수재로 기소했던 김건희가 받은 금품, 기금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뇌물로 윤석열과 공동으로 그 네. 공동 뇌물로 기소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윤석열, 김건희는 서로 연결이 어디서 되어 있냐 하면 부속실입니다. 부속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받고 윤석열이 인사해주고 이 부분이 연결된 것이 부속실에 있는 김건희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구속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연결을 잡아줘야 되는데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이 자기 몰랐다 얘기하고 김건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연결점이 없다 하면서 김건희만 알선수재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종합특검에서는 김건희의 사람들 부속실에서 김건희가 받고 윤석열에게 토스해가지고 인사해준 요 부분만 조사 수사 더 하면 공동 뇌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뇌물은 1년 이상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가지고 같이 기소를 해야 된다. 저는 김건희 사건 묻어줬던 검찰에 대한 부분. 그 부분 들어가 있어요, 돼야 추가로. 되고, 예. 그다음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서 지금 뭐 5년이긴 하지만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갔었던 국민의힘 의원들 똑같이 체포영장 방해한 사람들 그렇죠. 아닙니까? 뭐 수사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덕수로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을 때 맞아요. 단순히 김문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을까? 그 굉장한 미스테리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하고 1차 특검에서 밝히지 못했던 내란의 진정한 동기, 김건희 역할, 이런 것들이 좀 언제부터? 드러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언제부터 누가 이게 없어요. 사실상 그 대목이 그냥 윤석열이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나 보다 이런 정도로 끝나버린 거죠. 지금은 지금은 그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게 그 당시 야당이 과잉해서 그랬다는 얘기 말고는 나오는 얘기가 없잖아요. 밝히는 게 우리가 그렇게 없어요. 생각하는 게 네. 아니고 다들 그렇게 믿지도 않는데 그런 부분이 좀 철저히 밝혀야 김건희 씨가 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누구로 할지도 종교 단체에다 문자로 보내고 막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정치 전반을, 윤석열 정권의 정치 전반 판을 다 짠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계엄에 대해서는 3년 내내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뭐 첩보 듣기로도 김건희 씨가 윤석열을 통해서 이런 국정 개입을 한 게 아니라 자기 3인방 행정관 3명을 통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박 의원님 행정관들을 구속해야 돼요. 말씀처럼, 네,
그 행정관에 대한 수사가 맞아요. 전혀 안 돼 있고요. 처음에 김건희 특검은 그 행정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으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봐주면서. 구속해야지 진술합니다. 그러면 그 예.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이 어떤 루트에 의해서 대통령실로부터 근데 그 지시를 그러니까 사전에 연락을 받았기에 그 행정관들의 명령을 따른 거 아닙니까? 그 청와대 출신들, 그러니까 대통령실 출신들 들어보면 음. 윤석열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가 최종 결정한다는 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윤석열을 면회온 사람들한테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 그래도 부인은 지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걸 다물어서. 예. 아니 이 전체적인 쪽이 그거에 대한 지지를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김건희의 범죄 사실이 매우 축소되어 있어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해운 청문회를 못 여는 진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순히 공격하기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이해운을 공격하는 순간 보수 진영 전체가 자기 모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해운 씨가 누굽니까? 원조 친박의 KDI 출신 경제통 그리고 강남 3구를 대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주류 즉 수구 보수 세력이 이해운 후보자를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갑질이다, 특혜다, 편법 증여다. 이거 공격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 봐라. 너희 보수 엘리트들은 원래 다 저렇게 살았잖아. 이제 와서 남인 척하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건 누워서 침 뱉기이자 뜻하지 않은 자기 성찰이 되어버립니다. 이해운을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보수 진영 전체의 도덕성만 더 부각되는 꼴이죠. 그러니 주진우, 천하람 같은 수행원들만 앞세워서 잽을 날릴 뿐 지도부가 전면전을 못 벌이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강남 보수, 시장 보수의 이탈, 이해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손을 잡았다는 건 합리적 보수층이 국민의힘을 버리고 이재명이라는 실용주의를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강남과 시장 보수를 잃으면 뭐가 남습니까? 딱 TK, 자민련만 남습니다. 영남 지역 정당으로 쪼그라드는 거죠. 수구 세력이 극렬하게 반발하는 건 바로 이 고립의 공포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미루기입니다. 질질 끌면서 이 이슈가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는 소극적 태업. 이게 지금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전략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이해운 카드는 단순한 탕평 인사가 아니라 보수 진영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타격한 펀치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인사 검증에 있어 굉장히 부족한 면을 나타낸 검증 시스템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이 검증은 전부 민정수석실에서 하는데 봉욱 수석이 이 것만으로도 사퇴할 감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부분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